자, 일반적으로 공을 던지는 것도 이런 거가 있다면요. 공 외에도 우리가 이런 창 던지기처럼 홈투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던지는 것도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휘슬공이라고 하는데 던지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형태의 공도 있습니다. 휘슬공도 있고요. 다음 이것은 메디신 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거운 공이에요. 무게가 받았다 떨어지니까 충격이 느껴지나요 혹시? 무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녀석의 무게가 2.7kg 정도 합니다. 이 전체 공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공이에요. 그러니까 각 공마다 던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마다 어떤 공은 밀어야 되고 어떤 공은 던져야 되는데 그것들의 차이를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던지는 것과 미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많은 공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공을 던지기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앞에 보이는 야구임 형태의 공들이 던지기가 아무래도 편하겠죠. 자,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던지는 선수가 약 100m 정도를 공을 던집니다. 자, 손 안에 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형태가 편하게 되고요. 또 던질 때 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온몸을 다 이용해서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오히려 티볼공은 야구공이 더 나가는 거리만큼 많이 나가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게가 무거우면 더 멀리 나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면 물론 멀리 나가는 것은 맞는데 어느 일정 수준의 무게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탁구공과 골프공을 던진다고 하면 골프공이 훨씬 더 멀리 나갈 거예요. 골프공과 야구공을 던진다고 하면 무게감이 야구공 조금 더 있으니까 야구공이 훨씬 더 잘 나가고요. 야구공과 소프트볼을 던진다고 하면 던지는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손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던지는 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농구공과 소프트볼공을 던진다고 하면 어느 것이 던지는 게 더 편할까요? 어느 것이 더 멀리 나갈까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큰 킴볼공 같은 경우에는 던지는 게 편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것은 크기가 크다고 해서 편한 것만은 아니고 무게가 가볍다고 해서 또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에게 던지기 가장 이상적인 것들은 여러분 손 안에 들어오는 형태의 공들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조금 더 무리한다고 하면 손에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크기까지는 던지는 게 비교적 수월할 거예요. 손에 잡을 수 있는 크기 형태. 근데 이 손에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크기 형태가 넘어가면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크기 형태가 넘어가면 던지기가 이제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서 손에서 잡아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잡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얘를 걸쳐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힘을 완전히 쏟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이 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핏 보면 축구공과 크기가 비슷한데요. 축구공의 무게가 약 270g 정도였는데 얘는 그 10배인 2,700g, 그러니까 약 2.7kg입니다. 무게가 크기 때문에 얘를 던지려고 하면 상당히 어깨나 팔꿈치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것은 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피가 큰 거일수록 우리가 던지기보다는 미는 것에 적합해지는 거고요.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던지는 것보다는 미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피가 클수록 던진다, 민다? 네, 가급적이면 민다. 부피가 작으면 던질 수 있다. 자, 무게로 가볼게요. 무게가 무거우면 던진다, 민다? 네, 민다. 무게가 작으면 던진다, 민다? 네, 던진다. 그러니까 공의 상태라고 얘기하면 크기, 부피와 무게에 따라서 던질 수 있는 게 있고 밀면 편한 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던지는 것과 미는 거의 차이가 어떤 거냐?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팔꿈치에 있어요. 팔꿈치. 특히
특히 어깨에 있는데 던지려고 하면 어깨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깨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팔꿈치가 돌아가는 겁니다. 팔꿈치가 들었을 때, 던졌을 때 이렇게 해서 모는데 공보다 팔꿈치가 먼저 나와요. 이게 던지는 겁니다. 팔꿈치가 앞에 가고 나서 공이 가는 겁니다. 이게 던지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잡았어도요. 지금은 팔꿈치보다 앞에 있죠? 이렇게 해서 던지려고 해도 뭐가 먼저 나오죠? 팔꿈치가. 던지는 동작은 팔꿈치가 먼저 나와서 회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 반경이라고 하죠. 회전 반경이 클수록 더 강한 힘을 내는데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더 크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힘이 가져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축이 어깨가 되고 거기에 가속을 붙이는 게 이 팔꿈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공보다 먼저 나오면 던지기 자세에 적합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미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팔꿈치로 가져가게 되면 이게 무거워요 지금. 그래서 팔꿈치가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오게 되거든요. 잡으면 얘가 자꾸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팔꿈치가 무리가 이렇게 던지려고 해도 얘가 못 따라옵니다. 무거운 공을 일부러 던지려고 하면 팔꿈치, 이 엘보가 망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큰 부상을 위험성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들은 반드시 미는 겁니다. 미는 거는 보시면 공보다 팔꿈치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사람을 밀 때 어떻게 됩니까? 손 앞에 공이 있다가 밀 때 팔꿈치가 미는 것보다 뒤에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다는 것은 팔꿈치가 뒤에 있는 걸로 보는 게 편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는 것과 던지는 것의 차이는 선생님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팔꿈치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팔꿈치가 먼저 나왔느냐, 손이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서 미느냐, 던지느냐를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피가 큰 아이일수록, 부피가 큰 물체일수록 던지는 게 나을까요? 미는 게 나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는 게 맞고요. 물체가 무거운 거일수록 던지는 게 나을까요? 미는 게 나을까요? 네, 미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공은 일단 어느 정도 끝났고요. 자, 이런 형태, 긴 막대기 같은 형태는 어딜 잡고 던져야 될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던지는 방향이 로켓의 앞쪽 부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겠죠? 그럼 뒤쪽을 잡느냐, 한가운데를 잡느냐, 앞을 잡느냐 차이가 있을 텐데요.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게중심을 잡고 무게중심 쪽에서 앞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무게중심에서 앞쪽으로 던지는 것은 무게중심 쪽으로 던지고요. 자, 이런 공 같은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공 같은 경우에는 이 타원형 형태의 이 앞쪽 뾰족한 쪽이 앞쪽으로 나가게 던져야 돼요. 자, 이거는 다행히 뒤쪽에 글라이더 부분이 플라이트 부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잡고 던지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되겠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럭비공을 던진다고 하면 럭비공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쪽 부분을 앞쪽으로 향하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배부 부분을 던지는 게 아니라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을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던지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이 던지는 것을 배워볼 수 있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공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던지는 기본적인 자세들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